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미국 시장 크게 올랐습니다. 크게. 네, 크게 올랐습니다. 네. 원위치했습니다. 원위치 다 했어요? 예. 아, 된장. 우리는 아직까지 저 밑에 있는데 네. 미국 원위치했습니다. 일단 뭐 그동안의 2주간의 흐름을 보면 2주간 반등을 한 거잖아요. 네. 뭐 하락한 이유는 다 아실 거고 제일 먼저 해소된 거는 BOJ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이게 해소가 됐고 그 다음에 해소가 된 거는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들의 급락, 고평가, 네. 밸류 고평가 아니냐. 이제 여기 해소가 좀 됐습니다. 이거 해소는 그들의 실적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많이 빠져서 해소된 거예요. 밸류가 한 30% 네. 빠지면서 이 정도 빠지면 되지 않았냐. 이렇게 된 거고요. 네. 그러면서 수급이 좀 정상화 됐고요. 마지막 남은 게 하나가 더 있었죠. 경기 뭘까요? 침체. 아, 침체. 얘기. 아. 경기 침체 얘기가 어제 그저께 우리가 쉬는 동안 많은 부분 해소가 됐고 무슨 경기 침체냐 네.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는 말씀을 미리 드렸지만은 앞으로 논의가 계속 될 일입니다. 그냥 끝날 얘기는 아니고. 네. 그 내용을 좀 보시면 7월 CPI가 2.9% 나왔습니다. 지난 6월에 3.0% 나왔고요. 헤드라인이. 그래서 예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정도의 좀 만족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금리나를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코어 CPI도 3.2%로 상당히 이제 좋다. 이렇게 좀 이제 시장이 원하는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네. 이제 끝났어요, 여기가. 그래서 네. 그날은 14일 날은 다워 0.6, 나스닥 0.03, S&P 500 0.38. 그래서 보합권, 강보합권에 그냥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 끝난 미국 시장에서는 수매 판매가 1%가 나왔어요. 전월에 네. 마이너스 0.2였거든요. 예상이 0.4였어요. 근데 1%가 나오는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거는 고용이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 근데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게 들쭉날쭉해요. 아니 뭐 그렇다 치고 굉장히 많이 소매 판매는 왜 느는 거예요, 도대체? 이번 소매 판매는 뭐 줄어든 데도 있고 그런데요. 요번에 보면 이제 소비재들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 쪽도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보험 쪽도 좀 늘었고요. 그래서 자동차 판매가 좀 늘은 그런 모습도 네. 나타나고 있고요. 신기한 일이네. 아니 안 이게- 좋다 안 좋다 그렇게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그 금리의 영향도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금리 영향?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자동차는 할부로 사는 경향이 많은데 아. 금리가 굉장히 높았던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금리가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면 예. 이제 자동차 구매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납니까? 질문입니다. 아니 그건 뭐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아 그래요? 제가 몇 개월 전만 해도 네. 이제 이런 세미나 자료들을 만들면서 미국의 자동차 중고 가격 그 차트가 있거든요. 예. 이게 계속 떨어졌어요. 이미 1년 전부터 떨어졌어요. 중고차 네. 가격이. 그런데 요즘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고차 가격. 예, 중고차 가격이 다시 올라오고 사는군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금리 영향, 시중금리의 영향을 상당히 받는 것 같아요. 아, 네. 시중금리가 확실히 좀 많이 떨어졌어요 자동차. 지금 선제적으로 떨어지잖아요. 아. 네. 미국 이제 일본은 선제적으로 오르고 있고 네. 우리도 지금 보면 선제적으로 떨어지고 네.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상당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금리 정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준금리 정책이. 네,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근데 이것도 좀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경기 논쟁은 앞으로 닥칠 일이고 시간을 두고 해야 된다. 오늘 갑자기 경기가 뭐 갑자기 침체됐다 이렇게 막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계속 들쭉날쭉 하니까 거기에 이제 월마트 좀 전에 우리 권기자님 전해주셨듯이 호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 및 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는데 내년도 2025년도도 상향 조정했어요. 월마트에서. 그래요? 네, 전반적으로 좀 좋았고요. 필수소비들도 굉장히 좋았지만 임의소비재도 괜찮았고 그리고 월마트는 저거 그 디파짓 해야 되잖아요. 카드 만들어야 되잖아요. 월마트? 월마트 카드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카드 있어야 사요? 코스트코가 그렇고 코스트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예. 잠깐 착했는데 예. 여기도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아, 그 회원제가 네네. 있거든요. 그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정마치 상향 조정을 하면서 6.5%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마지막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그렇게 침체로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 정도 아니네.
그러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이 살짝 올랐어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9%로 올랐고 2년 만기가 4.1%로 다시 4% 위로 올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려가 좀 이제 해소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 걱정이겠죠. 네. 근데 이제 우려가 한 방향으로 갔던 게 해소되는 과정이 좀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달러인더스가 살짝 내려왔고 우리 원화 살짝 원화 강세가 된 거예요. 엔화가 149.3이 됐습니다. 많이 올랐죠. 얼마요? 149.3. 오, 다시 저점이 142였어요. 142. 예. 아, 정프로 좋은데요. 이번 타이밍은 좋았죠. 타이밍 좋았는데. 타이밍은 좋았죠. 와, 정프로, 딱 나오시니까 정프로 타이밍 좋다. 이번 타이밍 좋았습니다. 외환 이건 타이밍이잖아. 타이밍 성 아닙니까? 예, 맞죠. 외환은 거의 대부분 해칭하는데 아니면 그렇죠. 거의 대부분 트레이딩을 하죠. 네. 트레이딩을 하죠. 외환 쪽으로 가야 되나? 제일 어려운 분야인데 아, 주식은 안 맞고 외환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려운 분야에. 아, 외환이야. 저. 네, 외운 외환입니다. 네. 보시면 이제 방향이 이런 지표들이 한쪽 방향으로 가면서 텐트럼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안정화되니까 시장이 안정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미국 강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안정화될 때 이걸 반영하면서 시장 안정화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이 회복 속도가. 그러니까요. 우리는 느리기 때문에 자꾸 네. 푸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애플은 1.3% 올랐고 테슬라 6% 올랐고 엔비디아 4% 올라서 122달러 됐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6.5%, AMD 4.7%.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이상 오르면서 기술주가 다 올린 거예요. 기술주가 더 많이 빠졌고 네. 기술주가 다 올리면서 전체적으로 올라서 원위치했다. 원위치했다는 거 좀 이따 차트 보여드릴게요. 네. 원위치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우리 시장은 어제 휴장이었고 그저께 지수는 올랐습니다. 그날 제가 예상을 말씀드리기를 코스피가 ETF 거래되는 거 보면 한 1.5% 정도는 만회를 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런데 휴일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매물이 좀 나오지 않겠냐. 이건 아시죠? 그렇게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근데 0.88%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쉬운 거죠. 그냥 1.5 이상으로 그냥 코스닥처럼 했으면 빨리 회복을 할 텐데 네. 매물이 여전히 있는 상태입니다. 뭐 다행스러운 거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3,918억인데 좀 늘고 있죠.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 네. 3거래 연속 순매수이고요. 규모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안정화되고 수급 안정화되면서 좀 느는 거예요. 그래서 1% 상승 시작 후에 소폭 축소한 이후에 장중 큰 변동이 없었어요. 네. 우리가 어제 쉬었고 월화수 3일 거래했잖아요. 네. 3일 동안 장중 등락이 거의 없었어요. 지수 자체가. 그냥 아침에 딱 시작하면 그냥 그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뭐 여기서 세니까 더 사야 돼. 이제 뭐 내려갈 거니까 팔아야 돼.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지수는 많이 빠진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살짝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종목별로는 차별화가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요번에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네.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는 많이 나타났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미국은 아까 키워드가 다 만회했다. 우리 시장은 만회하려면 아직 멀었지만 미국을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차트나 이런 걸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오늘 미국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 수급 영향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옵션 만기일 날 위쪽으로 바라보면 위쪽으로 가는 종목은 더 세지는 거고 네. 아래쪽으로 바라보면 아래쪽으로 더 세지는 거고 더 많이 하락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점으로부터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의 길주들이 급반등한 부분도 옵션 만기일 수급도 상당히 있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하락은 3주 동안 하락한 건 7월 15일부터 하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4주차에 급락을 하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건 반등이었어요. 이번 주에 강한 반등으로 인해서 8월 하락을 대부분 만회했다. 미국 시장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첫 번째 반등은 비호 재발 우려를 해소하는 거고 두 번째 반등은 IT 반도체 수급 정상화된 거고 그리고 어제 반등한 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해소된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그런 거고 그래서 원위치 한 거고요. 그럼 이제 이제 다음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다음 생각하는 거는 다음 주에 잭스론 미팅이 있어요. 잭스론 미팅에서 경기 및 향후 기준금리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좀 바라보면서 아마도 개별 종목 수급으로 그냥 움직이는 이제 지수의 어떤 매크로 지표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일리 방송이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데일리 방송이니까 뭐 또 다음 주 월요일은 또 그날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차트 보겠습니다. 자, 요 차트는 월요일 날 가져왔던 걸 그대로 복사해서 갖고 왔습니다. 어디 예. 차트예요? S&P 500의 일봉입니다. S&P 500 요 일봉. 노란 게 뭐냐면 개파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차 개파락, 2차 네. 개파락 그랬거든요. 그날 1차 개파락을 만회하고 2차 개파락을 향해서 이걸 메우는 걸 향해 갑니다. 이렇게 네. 설명드렸잖아요. 예. 여기 오늘 아침입니다. 그냥 다 원위치해 버렸습니다. 다 원위치해갖고 이 8월 1일 날 시가가 여기잖아요. 네. 그 8월에 폭락했었잖아요. 8월이 양봉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대단하죠. 원위치 시킨 거예요. 원위치. 부럽네요, 원위치 시켜서 이걸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하단을 깨고 내려가면서 20주도 평균선이에요. 깨고 내려가면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 급락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밑에서 상당히 고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입니다. 근데 요번에 소위 발작을 일으키는 수급적 왜곡 현상이 이게 해소가 되면서 그냥 곧바로 원위치해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S&P 500이고요. 이제 거기에 S&P 500보다 조금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조금 더 낙폭이 컸기 때문에 아직까지 있는 게 이제 나스닥입니다. 이건 나스닥이에요. 네. 나스닥은 여기 지금 S&P 500은 더 위에 있죠. 이 고점보다 고점에 가까이가 있잖아요. 네. 나스닥은 그거보다 밑에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나스닥은 큰일 날 뻔했는데 모면했다. 요 정도의 차트예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 차트는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다 왔네요. 다우존스 산업지수예요. 얘네들은 이 지수를 갖고 거래하거나 이 지수만 보면 얘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뭔 일이 있었냐? 뭐 이런 거예요. 얘는. 네. 근데 사실 경기에 가장 민감하다고 하는 주식들이 다우존스 산업지수에 제일 많잖아요. 이름 자체가 다우존스 산업지수예요. 네네. 근데 얘는 뭔 일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차이가 있었다라는 걸 보면 나스닥이 더 많이 빠져서 올라오고 S&P 500을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역시나 수급적 왜곡이 있었고 길주 위주로 많이 빠졌고 길주 위주로 반등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S&P 500의 차트를 보면은 이러다가 또 다시 신고가 가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드세요? 지금 차트는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러죠. 이번에 워낙에 충격적으로 이제 크게 맞았기 때문에 네. 이 고점 돌파하지 못할 거다. 특히 나스닥은 고점 돌파하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핵심은 뭐 기준금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장 내부적인 수급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죠. 네. 엔비디아. 실적. 엔비디아가 8월 28일 날 실적 발표합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데 그거에 따라서 아마 이 근처에서 방향을 갈 거냐 말 거냐를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겠네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 뭐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은 굉장히 좋게 흐뭇하게 끝났고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미국에 연동하면서 7월 똑같습니다. 7월 15일 이후에 3주 연속 급락했어요. 근데 지난주 폭락하고서 반등을 했지만 제한적이었습니다. 2차 개파락 이번 주엔 제가 개파락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메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단이 2,676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어제 얼마 끝났어요? 2,644포인트잖아요. 네. 즉 아직까지 거기도 못 메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비교해 드릴게요. 지금 네. 한번 보세요. S&P 500은 1차 개파락, 2차 개파락 했는데 처음에 반등을 할 때 지난주에 2차 개파락 메우고 이번 주에 다 메워버리고 그런 거거든요. 다 위로 올랐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 뭐 볼게요. 요거에 우리 코스피입니다. 아, 여기 월요일날 똑같이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 네. 저 S&P 500이랑. 월요일. 여기가 1차 개파락이고 여기 2차 개파락이에요. 이게 월요일 상황이에요. 네. 개파락 하다 부분에 여기까지 일단은 갖다 놔야지. 그 다음을 바라보고 S&P 500은 이제 노란색으로 찍어볼 게 어디 있냐 여기까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수로 따지면 2,800 한 넘은 2,800 위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맨날 또 이제 우리 안 돼. 이거 막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약해요. 네. 그런데 여기 월요일날 보여드린 거거든요. 여기 월요일 보여드린 건데 그러면 수요일 어떻게 끝났냐?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기서 여기 요만큼 왔어요. 하루 이틀 동안 요만큼 왔어요. 근데 지금 2,644포인트거든요. 네. 그럼 2,766포인트가 요걸 메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는 가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미국하고 우리하고 이 시차가 있고
등락폭의 차이가 있지만 방향이 다르게 가지는 않거든요. 가끔 미국 막 가는데 우린 떨어져. 그래서 이건 디커플링 될 거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시차를 어차피 거기로 쫓아가긴 하거든요. 네. 근데 왜 시차라는 얘기를 하냐면 커플링 되려고 쫓아가려고 하는데 미국이 빠져버려. 뭐 이럴 때 이제 우리 올해 내내 이러고 있어요. 네. 올해 내내. 그래서 좀 실망스러운 거죠. 우리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 와중에도 어떻든 수익의 기회는 꽤 있었습니다. 네. 올해도 실적 좋은 애들 꽤 올라왔었고 반도체들은 신고가 나는 놈들도 많았고 네. 화장품도 그랬고 전력기기도 그랬고 시장은 대세 하락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가 나면서 계속 역사적 신고가 나면서 가는 섹터나 종목은 늘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원래 갔던 애들이 갈 거냐 아니면 새로운 게 나올 거냐 요 얘기가 있었죠. 7월 달에 빠질 때 그런 네, 얘기가 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을 보면 어떻습니까? 원래 가던 애들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는 외국인들 수급분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 기간 동안 팔면서 다른 어떤 매수주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국내 기관들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국내 기관들이 낼름 팔아버리는지 네. 아니면 여기서 저가 매수라도 꾸준히 해주는지가 이제 관건이다 말씀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이제 외국인인데 외국인들의 매수는 대부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들어오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외국인들의 매수 이익을 봐야 되는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현재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반도체가 수요일 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제는 쉬었고 화요일 날 반도체 급등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외국인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 지수는 한 1% 상승했잖아요. 근데 어제 또 떴단 말이에요. 어제는 또 떴단 말이에요. 네. 그럼 외국인들이 이쪽에 추가적으로 들어오면 적어도 두 번째 개파락한 부분은 메우는 그런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가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사실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자꾸 그러고 막 때리지 마시고요. 기관 쫓아가 들어오는. 거기다 단기간에 막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쫓아가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도 댓글에도 이렇게 이러니까 한국이 안 되지, 이러니까 미국까지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주식시장은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자본시장과 그리고 우리 금융시장은 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 분위기를 만들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사기치는 게 아니고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존 프로님 말씀하신 것 그렇게 하면 댓글에 비판할 것 같은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워렌 버핏 뭐 이런 분들은 그거 좀 이따 저도 갖고 왔다가 권 기자님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잠깐 넘어갈게요.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 우리나라도 똑같은데 포트폴리오의 그 기관들이 미국은 아마 1,001억 달러 이상일 거예요. 네. 1억 달러 이상인 기업이 분기가 끝나면 45일 이내에 포트폴리오를 이제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제 구성을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45일이면 지금 왜 지금 이게 뉴스가 되느냐 생각해 보세요. 6월에 끝났잖아요. 네. 지금 8월 15일이잖아요. 네. 그 45일 이제 있으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얘기 뭐냐면 우리도 보면은 이제 오늘 발표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국민연금에서 뭐 샀고 팔았고 나오거든요. 이미 그 전에 산 거예요. 그 전에 팔았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거 보는 이유는 야 그들이 어떤 섹터를 샀다. 요번에 많이 이제 샀구나.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건 수급적인 요인이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뉴스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뉴스가 되는 이유는 시장의 심리가 내가 지금 시장에 참여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냐 아니냐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 이런 거잖아요. 네. 그게 자체가 심리예요. 그 자체가. 근데 계속 안 좋게 듣다 보면 자꾸 스스로 안 좋게 가는 거고 시장이 막 좋을 때는 막 모두 좋다 그러면은 또 좋게 그냥 끌려가는 거고 막 네. 그러지 않습니까? 시장의 심리가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심리가 상당히 취약하고 그 취약한 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저평가된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반론이 있죠. 우리 ROE도 낮고 다 이해합니다. 몰라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맞아요. 지정 리스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의 이런 거는 우리 시장 내부적인 심리가 상당히 안 좋은데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국내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국내 시장을 가장 비판적으로 보고 안 좋게 보는 집단이 과거에는 국내 기관이었어요. 네. 지금은 국내 개인이 그렇게 되어버렸거든요. 국내 기관과 국내 개인, 즉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시장을 제일
비판적으로 봐요. 비판적으로. 왜 그렇게 됐을까요? 거버넌스? 뭐 설명할 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있죠. 네. 예,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개선하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개선하자고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자고요. 그렇게 하자라고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계속 하고 있는데. 안 하는 거 어떻게 해? 예? 그렇게 계속해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계속해서 촉구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뉴스가 요즘에 어제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아까 소매 판매 얘기했잖아요. 전월비 1.0%였는데 전망이 0.2%였고요. 근원 소매 판매는 전월비 0.4%로 이것도 또 늘었어요. 그러니까 근원 소매 판매가 늘었다는 걸 보니까 여전히 소비는 괜찮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반면에 중국도 7월에 7월 소매 판매 나왔거든요. 아주 안 좋아요. 중국 아주 안 좋습니다. 중국은 안 좋아요. 예. YOY로 2.7% 나왔거든요. 아니 지금 미국은 물론 MOM이지만 1%인데 중국은 YOY잖아요. 네. MOM이고 2.7%면 뭐 괜찮은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근데 목표가 4에서 5%였어요. 연초에. 올해 소매 판매 이게 목표가 4에서 5% 작년도 정도에 안 좋기도 했고. 예, 그랬는데 네. 2.7%뿐이 안 나온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자동차 제외 3.6%, 도시 2.4, 농촌 4.6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요번에 소비 부양 정책 때문에 그랬는데 이 안에 내용을 보면요. 네. 음식료의 아주 필수 소비재 이 음식료가 9.9%잖아요. 근데 의류가 마이너스 5.2, 화장품 마이너스 6.1, 주얼리 마이너스 10.4. 체육용품은 지난번부터 좋은데 요번에도 또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까지는 모르겠고요. 뭐 통신기기 좀 좋아졌고 자동차 좀 떨어졌고 그래요. 이 보면은 확실하게 이게 직접적인 필수 소비재가 아닌 데는 좀 줄어드는 임의 소비재나 먹고 사는데 직접적인 필요 없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줄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소비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걸 계속 볼 수 있는 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거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요. 자, 요거 그냥 짧게 가려고 했는데 뭐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지타 총리 요거 빼고요. 네. 4번 5번부터요. 지금 주말에 우리 쉬는 동안 주말 아니고 어제 쉬는 동안 뉴스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뉴스가 이거예요. 워렌 버핏이 얼타뷰티 샀다, 하이코 샀다. 아까 그 공자님도 전해주잖아요. 이게 네. 그만큼 뉴스가 많이 나온 거거든요. 네. 이게 뭐냐? 화장품 유통회사더라. 그리고 뭐냐? 이게 뭐 우주항공 방산회사더라.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섹터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도 불러주셨지만 워렌 버핏이 이번에 산 게 뭐냐? 처분한 게 뭐냐? 이런 걸 봤더니 석유회사 사고 보험회사 사고 전체적으로 많이 팔았어요. 2분기에 주식을 772억 달러나 팔고 매수는 16억 달러뿐이 안 했으니까 네. 엄청나게 많이 판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는 좋지 않게 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애플 팔고 스노플레이크 팔고 세브론 팔고 은행 팔고 통신 팔고 미디어 팔고 BOA 팔고 막 이런 거 다 팔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보험회사 하나랑 화장품 회사랑 석유회사 하나 이런 거 조금씩 사갔어요. 이런 거 좀 샀단 말이에요. 자, 이거 섹터만 기억을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도 약간 좀 결이 다르긴 한데 마이클 버리도 2분기에 주식 보유를 50% 축소했어요. 네. 전체적으로 안 좋게 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알리바바, 바이두, 이 중국의 이 빅테크 기업들을 좀 샀습니다. 비중을 많이 샀어요. 반면에 직눈닷컴은 팔고 그러면서 뭐 결제회사 좀 사고 보험회사 좀 사고 금은 다 팔고 뭐 요랬거든요. 이거하고 사실 일부러 매출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좋지 않게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산 종목을 보면은 뭐 화장품 좀 사고 보험 사고 뭐 석유회사 사고 그리고 그 동안에 있었던 뭐 클라우드나 아니면은 뭐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미디어라든지 이런 거 이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소매 판매 중국에서 줄어드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 미국도 그렇고 네.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잘 맞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설명을 할 때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 우라가미 군유의 주식시장에 4개 있잖아요. 네. 그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구간으로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한다든지 네. 실제로 경기 침체기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은 어떤 섹터가 우라가미 군유가 1970년대 쓴 책이잖아요. 네. 그때 이미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리 어려워도 필수적으로 먹고 쓰고
그리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네. 이런 필수 소비재들은 상대적으로 수축과 수익이 좋다. 그쪽은 상대적으로 괜찮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고 미래 성장을 위해서 지금 지불해야 되는 거, 네. 또는 아주 고가 제품들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요번에 이 미국 월가에서 발표한 뭘 사고 뭘 팔았고 하고 그리고 소매 판매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네. 상당히 향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그렇지 않게 부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걱정스럽게 우려가 있는 그런 포지션들을 많이 바꿔가고 있는 걸로 좀 보여져요. 네. 그렇게 좀 많이 좀 생각이 돼서 같이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지금 제가 부정적이다 우려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워렌 버핏 분들도 지금 향후 경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네. 그러면서 포트폴리오 조금 바꿔놓고 조금 바꿔놓은 것도 전체는 다 파는 거에 매도 위이고 그런데 아니 이 펀드니까 전혀 빵으로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워렌 버핏의 전체 비중에서 섹터에서 제일 높은 섹터가 어디게요? 그럼 필수 소비재일까요? 아니면 뭐 IT, 유틸리티? 여전히 IT에 IT. 여전히 포지션은 다 있는데 그 중에 비중에 조절을 할 거, 리밸런싱을 하는 거 아니에요? 리밸런싱을 하는 과정 속에서 향후 경기에 대한 우려가 묻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러다가 요번에 경기 침체 가고 뭐 주가 폭락하고 그러면 맞아. 버핏록이 맞았어. 그때 우리 팔았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경기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네. 그런 게 아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네. 개별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아까 정프로님이 제가 밖에 있는데 그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분들은 한 번에 살 때 수천억 조 단위로 사고 팔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에 사고 팔고를 빨리 신속하게 하지 못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경기를 3년 후, 5년 후 보면서 이거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해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우리 그때 따라했어야 됐어. 이러면 오케이죠. 오케이. 박수 쳐드립니다. 근데 오늘 사서 다음 달에 팔고 뭐 이런 분들이 맨날 그 얘기를 사실 의미 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다르다. 투자 전략이라는 거는. 그런 것도 한 번쯤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번쯤 그런 부분도 고려하면서 우리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하나 그냥 뉴스 다 전해드릴 거는 일본 기시다 총리가 총리직 사퇴한다라고 발표를 좀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다음 자민당 의사가 하나 나왔네요. 총재 선거에 불출마 의향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자금 스캔들의 책임 및 정치 불신불식을 위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이런 워딩을 본인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 나올 것 같은데 우리 그럼 주식시장에서는 이 사람이 우리 정치하고는 다르니까 정치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도 뭐 일본이 누가 총리가 되든 거하고 우리하고 실제로 우리 삶에 아주 크게 영향은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걱정을 많이 해요. 이번엔 왜 다른 거예요? 이번에 왜 그러냐면 BOJ 발작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차기 총리가 BOJ의 긴축 정책을 지지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워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지금 9월 얘기인데 지금 당장은 이벤트를 갖고 것도 제가 중요한 이벤트를 말씀을 드리는데 당장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9월에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할 거냐, 50bp 금리 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일반적으로 지금 25bp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다음 주에 있을 잭슨 홀 미팅,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 발표, 그리고 일본의 이 총리 자민당 그 총재 선거 요거 영향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래도 사이드로 요거는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시장에서는 다음 주에 우리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하죠. 네.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 월 초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거기에 나오는 우리 지수 시장에서는 거기 정책이 나오면 정책대로 움직이거든요. 네. 요즘에 미국의 친환경 주식도 오르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요즘에 분위기 또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해리스 때문에. 예.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해리스 트레이드로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직접적인 주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서 또 나오는 얘기들과 함께 다음 주에는 아마도
미국의 대선과 관련된 정치적 영향이 상당히 오늘 금요일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미국의 대선 정치적 영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동 지역의 전쟁 관련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 끝나고 전해 주셨다면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까지 한번 저희가 체크 잘 해보고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의 이 좋은 컨텐츠 또 다른 채널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예, 그 교보생명 퇴직연금 여기 채널 가시면 또 우리 박 이사님 또 좋은 분들의 많은 컨텐츠들이 있죠. 네,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거기서 또 선물을 많이 쏜답니다. 네, 커피 3,000잔 여기가 이제 그 채널이에요. 커피 3,000잔에 뿌링클 치킨 300개 세트로 여러분께 선물 드린다고 하니까 그게 아마 8월 20일인가? 그때 네. 한번 발표가 있는 모양입니다. 네, 많이들 들어가셔서 또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병창 이사님의 좋은 컨텐츠와 선물까지 받는 교보생명 퇴직연금 채널입니다. 그것도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주말 지난 월요일에 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